자,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. 이거 하면 당연히 출력값 5 나와요. 자, 근데 지금 이거는 x라는 공간에 5라는 값을 넣어준 거였잖아요. 그래서 얘가 5가 돼서 여기에 5가 출력이 되는 거였잖아요. 근데 만약에 변수명을 이렇게 만들면 그럼 여기가 이게 돼야 될 텐데, 얘가 변수명이 된다고 하면 얘가 지금 변수명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옌지를 몰라요. 그래서 변수명을 지을 때 숫자로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실제로 에러가 나요. 그래서 얘는 안 되고, 뭐 이런 거 다 되고요. 영어 다 되고, 한글도 돼요. 나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다 돼요, 실제로.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돼요. 숫자가 뒤에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. 뒤나 중간에 오는 거는 뭐 이렇게 오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여기 앞에다가 뭔가 숫자를 넣었다? 그럼 바로 지금 색부터 변하면서 얘를 돌리면 오류가 나요. 그래서 변수명 만들 때에는 이제 맨 앞에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안녕하세요 라고 넣었어요. 지금 이거는 문자열이죠. 쌍따옴표 찍혀있으니까 이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MSG한테 넣겠다는 거예요. 이 메시지 약어인 MSG한테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당연히 안녕하세요가 잘 나오겠죠. 이렇게 잘 나와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, 그렇죠. 요 안에서 쌍따옴표 안에 뭔가 값이 들어가면 문자열로 읽어요. 그냥 얘는 변수가 아니고 이 MSG가 아니라 그냥 MSG라는 그냥 문자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, 그리고 다른 거 인지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상식적으로 문자열을 더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. 근데 아까 저희 문자열 더하기 숫자 했을 때 어떻게 됐죠? 이 숫자가 문자열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었죠?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x에 대한 값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냥 문자열로 값이 나왔잖아요. 그럼 문자열끼리 더하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. 더해지는 거예요. 앞뒤가 붙어요. 지금 만약에 첫 번째 MSG에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를 넣었어요. 띄어쓰기도 잘 나옵니다. 근데 한 칸 더 넣으면 얘는 다 나와요. 이 따옴표 안에 있는 이 공백들도 다 문자열로 읽어줘서 다 문제없이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이거 공백 2칸이에요. 그래서 문자열을 변수에 담아서 이렇게 합쳐서 출력을 할 수 있다. 네, 요 정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변수 다루는 거 그리고 출력하는 거는 얼추 된 것 같아요.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문제 3개 있어요. 요거 3개 지금 풀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 문제 누르고 들어가시면
이렇게 새 연습장 켰을 때처럼 이런 구조예요. 그럼 콘솔 창 눌러주시고 JS랑 콘솔 최대화면 만들어 주시고 이거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 이것도 꺼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세 문제 푸는 시간을 8시 10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안녕하세요를 일단 출력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되죠? 변수를 사용할 수 없대요. 그럼 이 안에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. 근데 얘를 10번 출력하래요. 이러면 10번 나오지 않을까요? 실행시켜 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잘 나왔네요. 좀 더 명시적으로 이러면 10번 잘 나왔죠? 자, 근데 아까 제가 요거 하나를 안 말씀드렸네요. 여기 우리 쌍따옴표 찍고 있잖아요. 요거를 요걸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. 지금 감 나온 거거든요.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. 좀 그거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그냥 첫 번째 아무 문제없이 잘 나오죠. 그리고 실제 결과값에서는 쌍따옴표가 들어가 있고 문자열을 출력하면 쌍따옴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로 나와요. 근데 지금 저희는 홀따옴표를 했는데도 잘 나오죠. 이거는 이제 콘솔 로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변수 만들 때 변수 만들어서 옆에다 문자열감 넣어줄 때 여기도 이렇게 따옴표 찍었었잖아요.
여기도 홀다운표로 하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이거는 안 돼요. 저희가 지금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,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. 근데 얘는 안 됩니다. 문자열을 변수에다 넣고 싶으면 요렇게는 쓰면 안 돼요. 요거는 에러가 날 거예요. 그래서 요거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쭉 배우시다 보면 나중에 jQuery라는 애를 배우게 되실 텐데, jQuery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탑바 1 우리가 자주 보던 애죠. 점 찍은 것까지. 이거 탑바 1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그 태그에 접근한 거예요. 근데 여기도 쌍따옴표 아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. 홀다운표도 가능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쌍따옴표랑 홀다운표를 둘 다 써야 되는 경우가 올 거예요. 한 소스 안에서. 이거는 지금 제가 뭔가 마땅한 예시가 떠오르진 않아서 나중에 아마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때 차주환 강사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건가? 라는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으실 거예요. 실제 실무에서 프로젝트 소스를 보다 보면 쌍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홀다운표로 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. 근데 둘 다 상관없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,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. 변수 a와 b의 값을 서로 교체해 달래요. 근데 변수 없이 진행해 달래요. 지금 a한테 10 들어가 있고 b한테 5 들어가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a랑 b의 값을 서로 교체하려면 일단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? 이러면 이 5라는 b의 값을 a한테 넣은 거죠. 그리고 이렇게 하면요, 지금 a한테는 b를 넣었잖아요. a도 b한테 넣어야 서로 교체가 되겠죠? 자 근데 이거 맞을까요? 그죠? a한테 b라는 값이 들어감으로써 a의 값이 변했죠. 그럼 더 이상 a는 10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5예요 근데 그 5라는 거를 b한테 넣고 있어요. 그럼 b는 5죠. 그러니까 이 방법은 아니네요. 자 그러면 이건요, a한테 5 넣어준 거고 b한테 10 넣은 거예요. 이건 어떨까요? 자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. 왜냐면 변수명이 똑같아 버리니까. 똑같은 변수명의 변수를 두 개 만든 거니까. 그럼 밑에 거에서 안 된다고 에러가 날 거예요. 자 그럼 얘도 안 돼요. 그러면 얘는요,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10이 들어있던 a한테 5라는 값으로 바꿔준 거고 덮어쓰기 한 거고, 5가 들어있던 b한테 10이라는 값을 덮어쓰기 한 거니까 잘 나오겠네요. 잘 나오죠?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 a와 b의 값을 서로 교체해달래요. 같은 문제네요. 근데 숫자를 사용할 수 없대요.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방식은 숫자를 썼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사칙 연산을 사용할 수 없대요. 이건 사칙 연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, 자 a가 10이고 b가 5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. 얘를 에코 주석을 걸어 놓고, 자 지금 일단 a는
A에 B를 넣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B는 지금 이러면 A가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B한테 A는 못 넣어주잖아요. 근데 아직 B는 그대로 5죠.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, B에 10이라는 값 들어가겠죠. 연산 먼저 되고 그 연산은 결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.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사칙 연산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건. 그래서 우린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할 건데, 자, C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A를 C에 담을 거예요. 그리고 나서 B한테 C를 넣어줄 거고요. 아니지, 잠깐만, 잠시만요. A 빼고 A한테 B 넣어줄 거고, 그리고 B한테 C를 넣어줄 거예요. 자, 이러면 이게 뭐냐면, 자, 변수 A 공간이에요. B 공간이 있죠? C 공간이 있어요. 우리 지금 A에 원래 10 들어있었고 B에 5 들어있었죠. C는 비어있어요.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 10을 C한테 줬대요. 일단은 이렇게 들어있겠죠. 근데 A한테 B를 넣었대요. 그러면 이 10은 사라지고 5가 남겠죠. 그리고 B한테 C를 덮겠대요. 그러면 5는 사라지고 10으로 덮어쓰게 되겠죠. 이러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대로 A랑 B의 값이 바뀌었네요.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이렇게 거칠 수 있게 처리를 해준 겁니다.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잘 나오게 될 거예요. 자, 이러면 3개 문제 끝났어요.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할 건데, 아까 제가 이 순서대로 쭉 내려갈 거라 그랬잖아요. 지금 출력 기본적인 거 배웠고 변수 기본적인 거 배웠어요. 그래서 이제 조건문 할 겁니다. 조건문도 여기에다가 자, 만약에 성인입니다. 그리고 미성년자입니다. 자,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당연히 이건 잘 나올 거예요. 근데 얘를 메리티 age는 20이다. 자, 우리가 age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 20이라는 값을 넣어줬어요. 이 age를 기준으로 이 메시지를 띄워줄 거예요. 그럼 일단 20살은 성인일까요? 미성년자일까요? 성인이죠? 그래서 age가 지금 20이니까 성인입니다만 나오게 할 거예요.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도 if를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인입니다. 띄워주면 되겠네요. 그죠? 자, 그러면 age가 20보다 작으면 미성년자입니다를 띄워주면 되겠네요.
그쵸? 이 if 기본적인 구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똑같아요. 겹치는 거고. 자, 이러면 age가 20이니까 여기는 조건이 충족해서 이 로직을 탈 거고, 여기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이 로직을 안 타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나오게 됐죠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둘 다 나오게 되겠죠. 왜냐면 우리가 작거나 같다 라고 조건을 준 거니까. 얘는 시킨 대로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. 소스를 작성할 때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자, 일단 기본적인 if문이었고, 여기다가 10 하고, 이거 뭔지 아실까요? 이 기호 end죠. end. 이 앞에 있는 조건 그리고 뒤에 있는 조건 둘 다 참일 때에만 이 조건을 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러면 10대 여기가 20. 아, 잠깐만. 아, 맞구나. 여기가 29. 그러면 20대.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죠.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. 그러면 그 외 라고 해볼게요. 그럼 지금 age 20이죠. 그럼 뭐 나올까요? 20대 나오겠죠? 지금 이 조건 봤을 때 조건에 안 맞으니까 이거 실행 안 될 거고, 요 조건 봤을 때 조건에 맞으니까 얘 실행 되는 거고, 요 조건 봤을 때 조건에 안 맞으니까 얘 실행 안 되는 거잖아요. 자, 근데 얘를 여기를 이걸로 바꿨어요. 이건 뭐죠? 얘는 오어죠. 오어는 앞에 있는 조건 혹은 뒤에 있는 조건 중에 뭐 하나라도 참이면 이 조건문을 타잖아요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꿨다고 쳐볼게요. 그러면 이걸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죠? 10대도 나오죠. age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충족이 됐잖아요. 그럼 뒤에 거 안 돼도, 이게 false여도 얘는 실행을 하죠. 그리고 밑에 거 얘도 충족이 됐네요. 그래서 실행을 하죠. 얘는 아예 안 됐죠. 그래서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죠. 그래서 and랑 or를 if문 안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.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랑 되게 유사해요.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구조나 쓰는 방식,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값,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유사하고. 자, 근데 지금 보면은 얘 다시 end로 바꿔놓고, 자, 제가 이 순서대로 이 조건 들어와서 실행 참인지 아닌지 보고, 아니면 요거 안 타고, 요거 보고 뭐 맞으면 타고 아니면 안 타고, 요건 맞았으니까 타고, 요거 보고 안 맞으니까 안 타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. 그럼 우리가 지금 이 age가 20이라는 변수, age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 if문 3개를 꼭 다 타야 될까요? 다 확인을 해줘야 될까요? 그쵸? 중간에서 우리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이미 결과를 찾았어요, 답을. 그래서 20대가 출력이 되면 돼요. 그러면 얘 굳이 확인할 필요 있어요? 없죠. 그럼 얘를
하나의 if문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얘도 else가 붙으면, 자 이렇게 하나가 되면 이 조건 실행시켜봐서 이게 참이 아니면 안 타고요. 그럼 else if로 내려가죠. 이 조건 실행시켜봐서 참이면 타죠.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는 아예 안 타요. 그냥 여기 밑에 else if가 몇 개가 더 있어도 뭔가 내려가는,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뭐가 해결이 됐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아예 안 타요. 여기를 만약에 13으로 바꿨어요. 그럼 당연히 결과값은 10대가 나올 건데, 지금 첫 번째 if 조건에서 이게 충족이 됐죠. 그럼 얘가 탈 거잖아요. 그럼 얘네는 아예 실행 자체를 안 해요. 아까 이 상태일 때는, 자 이거 실행할까요?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, 이 조건문이 실행되는 순서, 실제로 실행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. 자, 이 소스를 실행을 시켰어요. 그럼 첫 번째 이 첫 번째 if 얘는 실행을 해요. 그리고 나서 얘가 둘 다 거짓이면, 아니지,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얘는 충족이 안 되잖아요, 조건이. 그러면 얘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 조건 또 실행을 시켜봅니다. 그리고 나서 충족이 되면 얘를 출력을 해주는 거고, 충족이 안 되면 얘를 실행을 안 하게 돼요. 그래서 또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. 이게 이제 조건문의 기본 로직인데,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, 이게 더 보기 좋으실라나? 이렇게 바꿔놓으면, 자 첫 번째 얘 실행시켜요. 근데 안 맞대요. 그럼 얘 안 돼요. else if 갑니다. 얘 실행시켜요. 근데 맞대요. 하면 요거 출력하죠. 아니지, 지금 13이구나. 얘 실행시켰는데 맞대요. 그럼 이거 출력하죠. 그러면 이 밑으로는 아예 요 조건조차도 실행을 안 시켜요. 이렇게 하나의 if로 묶어놓으면은 쓸데없는 작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를 안 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요 마지막 같은 경우, 굳이 이 조건을 써줘야 될까요? 10대인 경우랑 20대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경우인데 굳이 이걸 적어줘야 될까요? 조건을 뺄 때 if까지 빼서 else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. 이러면 이 if 조건 혹은 이 조건 그 밖의 모든 것 이에요. 이 두 조건을 둘 다 충족하지 않을 때 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. 일단 if문은 if문은 요정도 설명을 드릴 거고, 문제 보시면 조건문에 대한 문제들이 쭉 있어요. 그래서 요거 한번 쭉 풀어주세요.
이거 문제 45분까지 충분히 풀어보시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9시부터 다시 할게요.